우리가 두 가지 했죠. 지대노비아스의 역사. 두 번째 지대 어워드 수상 예. 결과 발표했습니다. 우리들끼리 꿍짝꿍짝하는. 예. 야 이거 우리끼리 신나가지고 하네. 예. 우리끼리 막 듣고 10번씩. 다운로드 최저 걱정됩니다. 지대 인터뷰 예. 2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더 저희가 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많느냐 했을 때 되게 신기하게 약간 압도적으로 이것도 1위가 나온 게 철학이었어요. 되게 그래요? 신기했습니다. 저는 철학이 압도적으로 46%로 1위였고요. 2위는 31%로 미스테리 및 음모론 분야. 예. 우리 청취자가 이 정도야. 3위가 이제 자연과학 28% 정도였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을 줄은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방송 중에서 이제 철학에 관심 가져주신 분이 설문조사 하신 분 중에서 가장 많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철학 편을 좀 비중을 늘리는 것도 괜찮겠다. 저희들은 아무도 안 뜰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다음번에 뭐 한번 주제 잡아서 철학하지 뭐. 뭐 해봤자 누가 듣겠냐 싶어갖고 안 하고 있는 건데 뭐 어쨌든 뭐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게 아닐까? 미스테리 음모론은 누르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것만 누르면 좀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철학을 누르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듯하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한 말씀 남겨달라고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놨는데 설문조사에서요. 설문조사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저희들한테 좋은 소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반응 중에 재밌었던 거 혹은 감동적이었던 거. 그걸 몰랐나 봐요. 그래서 지대너비아스의 매력은 단지 채독김강 네 분이 들려주는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네 사람이 서로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토론하는 이런 똘레랑스가 넘치는 특유의 분위기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많은 분들 만나뵈면서 좀 얘기 들었더니 그 얘기하는 방식이 좋대.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적인 방향이 치우쳐 있거나 아니면 그 하나의 방송 중에서 사람들이 나를 세워서 이제 토론하는데 우리는 그냥 아유 그런가 보다 미친놈을 타고 넘어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의 지금 제목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인데 저희도 사실은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게 그 지적 대화 부분 아닌가? 그러니까. 예. 그죠. 자꾸 뭐 얕은 깜짝 놀랐어. 엄청 그래. 그래. 나도 쌓이게 많았나 봐. 쓰였어. 물론 저희가 프로페셔널들이 아니라서 때문에. 예,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좀 얕다는 비판이 있는 건 전 사실이고 그 부분은 겸허하게 저희가 또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깊지 뭘.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도 지적 대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는 친근하고 진짜 제 친구들이랑 있는 것 같아요. 지대너비앗은 허당미가 있어서 좋아요. 크크크. 그래요.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렇죠. 허당미. 알겠습니다. 예. 어떤 분께서는 지대너비앗을 듣게 된 지 한 달 된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통학길에 들으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인문계열인데 과학에 이렇게 흥미를 갖게 된 것도 처음이다. 독실이가 한 명을 또 살렸습니다. 살린 겁니까 뭡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더 재밌는 방송 부탁드리고 개인적으로 김도희님 팬입니다. 하셨어요. 예. 유양가 없다. 예. 근데 그분은 여자입니다. 네. 예.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도희님. 예. 성분들도 좋아해요. 좋아하지. 다 좋아하지. 근데 저도 학교 다녔을 때 여자들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남자들이 왜요? 그럴 것 같은데 성향이 제가 여성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김도희는 남성적이어서. 보면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어. 진짜로 약간 저기 뭡니까 아리아인종. 예. 맞아요. 약간 저희 집안에서 그 남자분들 외모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요? 네, 여자 쪽보다 남자 쪽을 닮았어요. 잘생겼어요. 죽창을 들고 훈남. 갈기를 휘날리며 꺼져 나오기 전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청취자께서는 2011년 직장을 그만두는 힘든 시기에 낙곰수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다면 2014년에는 지대너비앗으로 위로를 받고 있다. 이런 또 이거 진짜 큰 칭찬이네요. 칭찬을 해주셨네요. 예. 팟캐스트의 아버지죠, 낙곰수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비교되다니. 사실 저도 그 낙곰수를 많이 들으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재밌었어요. 같은 플랫폼 안에 있다는 게 되게 영광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께서는 굉장히 길게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제 사장님 요즘 너무 잘 나가셔서 국민학교 때 나만 몰래 좋아하던 찐따 남학생이 갑자기 키가 크면서 순식간에 인기가 많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키가 큰 찐따 남학생으로. 그래서 뭐야 그게? 그간의 재간과 재능이 이제야 빛을 발한 것이리라 이렇게 칭찬해 주셨고요. 깡 선생님 철학하는 남자는 너무 섹시하십니다. 요즘 미스테리에 밀려 순수 철학 분량이 적어서 마음이 아프니까 열심히 좀 해달라. 라는 건 남자분이시겠죠? 깡 선생도 남자한테 이게 맞죠. 비늘을 줍자. 빵 터졌어. 너무 좋아해. 갑자기 또 드립이 생각나서 등짝을 보자라고. 등짝. 그다음에 또 철학 왕자 독실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팟캐스트를 켜놓으면서 같이 듣는데 독실이라는 애는 결혼했냐 물으셔서 기혼자라고 했더니 서운해하시더라. 네, 그래서 과학도로서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 모두 다 좋아요. 라는 신기한 분도 계시네요.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도인님께도 한마디 해주셨는데 김도인님 목소리도 좋고 젊은 때 했던 그 고민의 지난한 과정을 지금 팟캐스트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번이나 울었습니다. 도인님 팟캐를 들으면 가끔 싸구려 위로가 아니라 가슴 깊이 이거구나 하고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부디 오래 해먹으셔서 행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대너비학 공식 힐러 인증이고요. 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눠주셨는데 그리고 어떤 다른 분께서는 제가 6년 동안 이제 불임으로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아이를 가지게 되셨는데 지대너비앗을 들으면서 태교를 하겠다. 예? 그렇게 소중한 아이한테요? 아이 교육도 지대너비앗으로 시키시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교통사고로 뇌진탕이심에 가만히 누워서 폰만 만지다가 지대너비앗 팟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팬이 되었고요. 덕분에 환자 생활이 덜 무료했습니다. 네 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완쾌 되신 건가? 예. 완쾌 되셨겠죠, 그렇죠? 예. 건강해지셨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응원해주신 댓글 남겨주셔서 제 평생 이런 말은 다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훈하다, 훈훈해. 진짜. 일단 그러면 이어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리는데. 일단 지대 인터뷰.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발음이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지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좀 사적인 이야기를 거의 방송 중에 안 하다 보니까. 그렇지. 예. 속마음을 살짝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문 여러 개 준비했는데 시간 될 때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대너비앗 왜 하고 있나? 왜 지대너비앗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부터 얘기할래? 저부터 할까요? 저 깡쌤이고요. 왜 지대너비앗 하고 계십니까? 이게 근데 제 지대너비앗 아까 역사 얘기할 때 3월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 합류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작년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년 3월경인데 사실 제가 작년 1월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때려치고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대학원 과정에 진학했다가 그게 좀 뜻대로 안 되면서 되게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벽만 보고 있고 벽지만 보고 있고 그러다가 최 사장이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나와봐라. 그래서 기억나다. 야.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원래 제가 못한다고 계속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면은 그 대학원 과정 중에 있어서 못한다고 했었어. 시간이 좀 안 나고 좀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다가 그게 엎어지면서 이제 맞아. 예, 맞아요. 그래서 벽지만 보고 있다가 또 새로운 벽지도 한번 보러 가자 하는 마음으로 나갔죠. 그래서 나갔는데 그래서 깡 선생이 보조 멤버로 들어와 있었던 거구나. 그랬던 거예요. 대학원 공부해가지고 못하니까. 뭐 좀 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처음 방송을 했을 때 저는 좀 진짜 실제로 재미를 느꼈어요. 사후세계 방송하면서 내가 그동안 좀 공부하려고 정리해놓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털어보니까 스트레스 좀 풀리는 것 같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가 사실 원동력이었고 중간에
한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았죠, 저도. 독재와 민주주의세요? 때리고 싶을 때도 있고, 패널들을. 그리고 사실 이게 수익이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시간 내는 것도 좀 힘들 경우도 솔직히 많았고, 작년 여름에 제가 막 링게를 맞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너무 맞아요. 좀 몸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계속 하게 된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보면, 따로 시간 내서 책 찾아보고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작은 기회라도 되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옛날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새로운 책도 좀 읽어보고 하면서, 방송 준비하고 하면서, 여기 나와서 떠들고 그러면 좀 솔직히 힘든데, 조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재미있어서. 예, 조금 재미. 조금 재미? 조금. 그렇군요. 김도희는 어떠신가요? 김도희는 왜 하고 있나, 이거 지대너변? 저는 발음 교정을 위해서 많이 교정된 것 같습니다. 이유능료 감사합니다. 드시고 하시죠. 이유능료 드시면서 성성택. 성성택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혹시 댓글을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 예전에 한 분이 되게 굉장히 진지하시게 게시판에 김도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능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내가 무슨 다른 얘기를 분이 했지? 이온음료입니다. 이온음료. 포카리 스웨트 이런 거. 네. 이온 음료. 제가 좋아하는 이온음료. 네. 맞다. 그리고 어떤 분이 시키시던데 성선택. 성성택. 진짜 못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해봐요. 성선택. 근데 이게 빠르게. 원래 발음하면 성성택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요, 성선택. 성선택. 그러니까 제가 네. 성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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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성택. 제가 기본적으로 생활할 때 항상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걸어 다닐 때나 말할 때나. 그리고 이게 저희가 항상 아침에 녹음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새벽 늦게 자는 상태에서 일찍 오니까 말을 할 때 최대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 말하니까 제 발음에 신경을 좀 안 쓰는 것 같아요. 원래 또 부정확하기도 하고 약간 어눌한 말투를 가지고 있는데 힘을 빼고서 말하니까 되게 제가 어렸을 때 가족도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뭐라고 계속 물어보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그리고 악센트를 이상한 데 찍잖아요. 네, 그걸 몰랐는데 사람들이 악센트를 어디 찍냐면은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 한 문장의 첫 번째 어휘에 두 번째 음절에 찍어요. 잘 알아? 다시 한번. 맨날 편집하니까 그러니까, 느껴지는 그죠? 편집하니까 알게 돼. 강세가 좀 이상하대. 그래서 그러네. 강세가 정확하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보통 직접 봤을 경우에는 이제 교포라고 생각하고 외모도 교포고. 네네. 또 한국말도 어눌하고 아니면은 이제 지역에서 지방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좀 이상하게 구사한다. 흑산도 이런데. 네. 그래서 이 방송을 자신의 어떤 발음 교정. 자기 개발 수단으로. 네. 처음에는 큰 생각 없이 시작하긴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막 거의 1000위권 정도에 있었고, 그냥, 제가 워낙 또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지도 않고, 실제로 노력해서 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제 있으시니까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서 이제 시작하긴 했는데, 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것도 배우게 되고, 또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오프라인에서의 진짜 친목 관계는 아니지만, 이런 관계들도 형성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사회생활을 처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큰 비중을 두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지덴너비아스의 마스코트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네. 그러니까. 발음 검색하면은 김도인이 제일 먼저 뜨지 않나? 맞아요. 지덴너비앗 하면 연관 검색어로 1위가 김도인. 예. 반갑습니다. 지덴너비아스의 데모. 혼자 여성 패널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팟캐스트에서 여성 패널의 비중에 비하면 그리고 김도희는 거의 독보적이죠. 제가 봤을 때도 여성 패널 중에 이렇게 좀 지적인 네. 지금 다른 팟캐스트를 지금 비난하시는 겁니까? 지적이면서 미모와 어떤 삶에 대한 통찰력까지 같이 갖춘. 나도 전염됐어. 통찰력. 이런 패널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 사실 처음 방송 시작할 때는 김도희님께서 이걸 하기 싫어하는 게 약간 보이는 것 같아서. 귀찮아하고. 진짜 힘들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그래도 좀 달라지셨나요? 네. 너무 또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패널분들도 되게
저한테 뭐랄까 저 혼자는 되게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군요. 그렇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다른 패널들이라고 하는 건 저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나한테는 중요해. 제3자처럼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 독실이 어떻게? 김도희님은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삶에 영향을 전혀 안 끼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인기가 많아졌는데.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초월했다니까 그런 관계에서. 중요하지 않다. 무던한 편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별로 그러니까 그 뭐지? 맞아요. 저도 네네.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남의 시선이나 주변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신경 안 쓰는 척 하는데 사실 저도 관종이죠. 네. 관심 점점 이러면서 그렇군요. 안 쓰는 척하고 신경. 김도희님은 근데 또 우리들 중에서 4명 중에서 가장 노출이 안 되신 분이잖아요. 그렇네. 그런가요? 그런가요? 니네도 안 돼 있어. 니네도 안 돼 있어. 왜 나만 지금 신비주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죠. 저희가 신비주의인가요? 네, 그냥 부끄러워서 안 나가는 거지. 아니요, 안 불러주셔가지고 불러줘야 뭐 나가든지 하지. 맞아, 왜 우리는 안 불러? 불러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독실이 네. 지대너비아 왜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사실 최 사장님이랑 이야기했던 게 재밌어서 맞아요. 뭔가를 하자는 거예요. 팟캐스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들으신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일단 되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요. 맞아요. 해도 안 된다. 네. 뭘 해도 반대. 뭘 해도 안 된다. 우리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되게 최 사장님 사실 되게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막 플롯을 다 짜갖고 막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진짜 추진력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좀 받아주게 되냐면, 그래, 그럼 나도 얘기하는 건 재밌으니까. 우리가 순위는 전혀 기대하지 말고, 우리 건 아무도 안 들을 게 뻔하다. 우리의 이야기를 웹상에 그냥 남겨놓자. 왠지 아깝다. 맞아요. 우리끼리 좋으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죠. 평소에도 이런 얘기를 평소에 진짜 합니다. 저희들끼리. 맞아요. 방송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 상당 부분이 밥 먹다가 식당에서 토론을 하고 방송 끝나고 멱살 잡고 싸우기 직전까지 토론을 하고 주변 사람들은 저놈들은 왜 저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지 이렇게 쳐다보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셋은 모르겠지만 제 셋을 한 명씩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떤 거였냐면은 밖에서 이제 일하면서 만났어요. 일해서 만나는데 1대1로 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독실이랑 저랑 있거나 깡 선생이랑 저랑 있거나 김도희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뭐 철학적인 문제들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들이나 그런 얘기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셋이 잘 맞을 줄 알았어. 맞는 것 같아요. 최 사장님은 남들은 안 하는 외계인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애들이 너희밖에 없어. 지대너비아스 아버지 최 사장. 데모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가 많았잖아요. 독실이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되게 소심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무관심한 건 잘 참는데 문제가 없는데 미워하는 걸 좀 잘 못 참아요. 사실. 누구나 그렇죠. 네. 그런가? 네. 누구나 그렇죠. 네. 그렇구나. 두 분은 별로 좀 초월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뭐 사실 악플 같은 거 달면은 막 욕 한마디 해주고 싶고 막 이런 충동을 많이 느끼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미워하는 것도 감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냥 만약에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데 정말 그냥 막 쌍욕을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신 분들 있어요. 그런 경우엔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 목소리도 좀 톤이 높아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 얘기를 한 게 아닌데 곡해해서 받아들인다든가 이럴 때 좀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쭉 이야기들을 잘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근데 그 안에 또 배울 것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가 있냐면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걸 계속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정말 저 스스로 하게 돼요. 여기서도 왜 하고 있나라고 지금 질문하셨잖아요. 진짜 나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고 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죠. 그만하자라고 최 사장님이 말을 한다면 우리 3명 다 그냥 그래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이러지 마. 그냥 하는 거 같아 진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면서 이제 아까 신비주의 전략 얘기를 했었었는데 신비주의 전략이 아니라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점점 더 나는 숨겨야겠다. 나의 본명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숨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지하게 들고 그냥 이렇게 B급으로 어디까지나. 사실 연결시켜 좀 얘기하면 나도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들거든요. 근데 처음에 재미로 하는 건데 근데 독실이 얘기처럼 하니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해 보면은 왜 사냐?
아니면 이 회사를 왜 다니고 있나, 공부는 왜 하나 생각해보면 별로 이유가 없이 관성 때문에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질만 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도 관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던지면 계속 날아가는 거야. 누가 멈춰주기 전까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대협약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힘들고 한데 하고 있으니까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속 있으니까. 사실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 중요한 것 같은데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없으면은 우리끼리 동력이 그렇게 안 생길 것 같아요. 야, 요거 시작하고 딱 쉴 텐데. 그치. 들어주신 분들이 또 많고 관심도 보여주시니까 그래도 사실 의무감도 좀 있어. 맞아. 의무감. 네. 근데 그런 생각이 저는 항상 좀 들었어요. 문득 드는 생각은 우리 에피소드를 사실 이제 1000명 이상 됐죠. 매 에피를. 야, 1000명이 뭐냐? 한 8만 명, 10만 명. 아니 한 에피를. 한 에피를. 아 진짜? 그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뭐 최소한 5만 명이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듣죠. 그런 생각이 들면 되게 감동이다가 사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 내 말을 누군가 들어준다는 건 우리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하기도 한데 되게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되게 정제된 한두 번 짜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어떤 말을 하면 욕을 안 먹는지를 알아.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지만 무난하게 넘어가는지를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럼 과연 옳으냐.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할까. 궁금한 거 할까. 근데 이 스튜디오 안에서 4명만 모여있다 보면은 저는 4명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초심대로 그대로 궁금하면 이렇게 툭툭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5만 명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가 검열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깡 선생님도 더 착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깡 선생님 많은 분들이 듣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장모님이 듣고 계시죠. 그래서 저 착해진 거군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내가 궁금한 것들을 탁탁 물어보는 것이 과연 옳은가? 우리 4명이서 그냥 재미있게 대화하면서 아니면 좀 이제 그만 사람들이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야, 첫 번째 질문밖에 안 나왔어. 신사한테 그만하고 다음 거로 넘어갈 거야. 다음 거. 끝났는데요. 끝났어? 진짜. 야, 아니야, 35분인데. 오케이.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있었는데 이건 코너 띄고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워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말고 어워드에 뽑히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뭐가 좀 기억에 남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전체 중에서 신비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거든. 그리고 굳이 내 걸 뽑자면 내가 했던 것 중에 스스로 아니까 저는 LSD가 제일 마음에 남아요. LSD. 그래서 그거 하면서 강렬했던 경험을 잊을 수 없군요. 하지 말라고 했던 방송 아니었습니까? 그 LSD 했을 때가 저는 이제 진짜 관심이 있었던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계.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되게 다 측면에서 봤잖아요. 그 기독교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동양 철학적인 거, 그다음에 물질적인 거 봤는데 그래서 그때가 좀 많이 기억이 남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스스로 했던 방송이고 지금 들어도 재밌고, 그러니까 어떤 종교 체험의 영역을 사실 우리 일상에서 대화의 소재로 삼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설사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도 뭐 밥 먹고 이런 자리에서 하질 않는데 그런 경험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경험이거든요. 종교 체험이라는 것도. 심리적 체험이. 그런 걸 갖다가 좀 다각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 무슨 심리학적인 관점이나 뭐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았던 방송이었어요. 그리고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개인의 주관적 체험, 특히 어떤 종교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게 난 되게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지대북 중에 호모 루덴스라고 있으세요. 그죠. 네. 사실 뭐 호모 루덴스. 노는 인간. 대중적인 반응은 거의 없었던 방송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하고 나서 재밌다. 나 혼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응용. 아, 그게 거기서 나왔나? 네네. 그러니까 제가 재밌었어요. 좀 재미를 느끼는 부분은 저는 뭐 인간의 내면에 막 깊숙이 빠져들고 이런 것보다는 인간의 문명이나 문화사를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뭐 이런 거를 좀 작업들을 좋아하는데 맞아요. 예, 그런 거를 하는 작업들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시야를 넓혀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 시야가 점점 계속 좁아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선배나 직장 상사나 뭐 이런 거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거든. 다른 문화권이라든가 다른 시대의 시간 장소에 가보면은 정말 다양한 문화적인 패턴이나 사유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직장 상사한테 당하는 이런 쪼임이 저게 꼭 올바른 건 아니구나. 그냥 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면에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보고 싶은데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예, 관심 드릴게요. 관심 그래도 호모루벤스. 예, 맞아요. 근데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방송이던. 근데 되게 훈훈했어요. 좋았어. 우리가 다 같이 그 호모 루덴스를 쓰신 분을 깠잖아요. 아, 그랬었나? 다 같이. 이런 관점으로만 보는 거는 좀 너무. 맞아. 그런 거다면서. 우리끼리 싸우질 않았어. 네. 원래 이게 외부에 누군가를 한 명을 다 같이 씹어댈 때 친해지잖아요. 무슨 얘기야? 독실이는 무슨 방송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는 걸로 하면 저 좀 이렇게, 듣는 분들한테 죄송한 방송이 니체 편이거든요. 니체. 그거에 대한 그 비판을 해주신 분들을 이야기를 보고서 내가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듣고 싶진 않고 그 방송을 잘 안 듣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일관되게 니체를. 근데 이번에 그 어워드 했었던 것도 보니까 니체가 좋았다고 하는 분들 혹은 니체가 마음이 같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한테 더 죄송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더 알짜 방송을 만들 수 있었는데 방해했다. 근데 여전히 니체가 좋진 않아요. 그 이후에 몇 번 공부를 좀 했어요. 저도 도대체 왜 그런가. 근데 그때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냐면 철학자들은 보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했어요. 그 오해가 아닌가? 근데 저는 니체는 그렇게 말했다. 니체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고 보면 그렇게 반박할 이유가 없었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뭐 어때? 근데 그거를 되게 위대한 지금 어떤 보편적인 니체의 사상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반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발전하는 모델이랑 약간 인문과학은 약간 그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변명하는 건 아닌데 니체가 먼저 일종의 극딜을 했죠. 그렇죠. 종교 자체가 아예 해악이 있고 유럽 사회를 병들게 한 것이 기독교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 근거가 뭐냐라고 제가 늘 하던 대로 좀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되게 감정적으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다시 한번 니체를 나중에 타워 AS 편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제가 준비를 해서 이번에는 좀 니체 편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니체 빠져드는 거 아니야? 근데 좀 씩하고 웃을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아직도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니체 편은 서양 철학사라고 하는 개론서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책을 몇 권 읽어봐야 되는 것 같은데 니체가 하는 분들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주장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 어떤 자본주의를 비롯한 민주주의까지도 니체는 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니체 사상으로는. 맞아요. 그렇죠? 좋아. 그래서 독실이가 니체를 곧 읽고 좀 니체 전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마음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편협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됐네. 독실이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저? 많이 바뀌었어요. 저 원래 움츠려들고 있어요. 네. 옛날에는 자식만만했는데 안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제 농담이고 움츠려들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인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 많이 원래 그랬는데 이제 외계인만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요즘 외계인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독실이 보고 편협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굉장히 열려 있는 사람이고 기독교적인 신앙도 되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라서 너무 까지 마십시오. 이어서 구걸 방송. 이어서 김도희는 뭐가 기억이 제일 남으십니까? 저는 거의 다 기억에 남는 편인데. 진짜지? 하나씩 물어본다. 50개가 다 기억이 남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저는 서로 엄청 까 지금 태도가.
물어뜯으려고. 호호가 되게 큰 편이어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 되게 하고 학교 다닐 때도 다양하게 이렇게 교양이나 인문 쪽에서 섭렵하는 편이 아니고 진짜 뭐 좋아하는 철학자나 좋아하는 사상은 정말 좋고 싫은 거는 정말 싫고 이런 게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저 팟빵 하면서 가장 도움 많이 됐었던 거 뭐냐면 여러 가지 주제를 제가 싫어해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거의 그냥 얘기 안 하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한 주제에 대해서 되게 다각도로 이제 패널들이 말씀해 주신 것도 듣고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많은 의견 주신 것도 듣고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융통성이 좀 더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에피들이 다 매번 좋긴 했는데 그중에서도 저도 과학편 쪽이 좋았어요. 특히 인터스텔라. 왜냐하면 저는 진짜 극도로 문과 성향이어서 특히 학교 다닐 때 과학이라보다 수학을 거의 전멸하는 상태였거든요. 수능에서도 수학을 다 틀리고 이래가지고.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제 수능 점수가 수학 점수를 빼면 수능 점수예요. 네. 눈물 나요. 나머지는 만점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큰 편이었는데 네, 하면서 과학을 알게 돼서 뭐가 좋냐, 과학 이론이나 이런 걸 알게 돼서 막 지적 충족이 됐다기보다 시야가 확장되니까 뭐라고 할까, 더 편안한 이런 감정이 생겼어요. 우주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우주적으로? 예. 왜냐면 우주 탄생이나 기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인터스텔라나 이런 영화를 봐도 그냥 드라마적인 게 재밌는 거지, 과학적인 이론이나 이런 걸 한 번도 흥미를 못 느껴봤는데, 그런 거 이제 설명 듣고 이러면서, 과학 분야가 굉장히 인간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됐어요. 관심이 생겨가지고 좋아요. 네. 인터스텔라가 제일 마음에 남으셨군요. 네. 아이고. 인터스텔라 할 때 아마 우리는 다 안 봤었잖아요, 영화를. 나도 봤는데. 그때 보셨어요? 예, 봤어요. 네. 제일 먼저 제 기억에는 김도희님이 제일 먼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상상했던 블랙홀의 이미지가 시각화되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그렇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야, 인물 목이 장황하게 대답해. 짧게.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대답했어. 다음 겁니다. 요건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이건 뭐 전부 다일 것 같은데,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에피소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S가 필요한 에피소드. 각자 뭐 하나씩 말해보면 누구부터 얘기할까? 독실부터 얘기하죠 뭐. 저는 했잖아요. 니체. 니체. 니체가 AS가 가장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가장 남는다. 기억에도 남고 AS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AS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죠. 그렇구만.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독재와 민주주의 이 편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제가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했으면은 다른 논거들도 제시할 수 있고 좀 그때 반박됐던 부분을 방송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반박했으면 되는데 이런 게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저를 붙잡고서 얘기하셨죠. 이렇게 비판했어야 되는 건데 제 새끼들아.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제가 분해가지고 진짜 죽창을 갈면서. 근데 어쨌든 그 편이 근데 되게 생각할 거리도 많고 현대 정치를 바라보는 그렇죠. 네. 거에서 그런 거는 한번 좀 다시 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들어와. 들어와. 김도희는 AS 한다면 뭘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장자편 처음에 했었던 거. 장자편 잘 나왔는데 왜?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전 처음에 이걸 어느 정도로 말해야 되고 어떤 내용이 전달되고 이제 청취자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이제 관심이나 흥미가 있으신지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아주 평이하게 내용적인 거. 근데 처음에 했을 때 최 사장님이 항상 질책해 주시는 부분이지만 너무 평이하고 대중들의 그러니까 청취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도를 너무 제가 약간 낮게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잘못했어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근데 저는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하거나 대화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특별히 관심 있고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전공 분야니까 쉽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처음에 이제 저희 팟캐스트 이름도 얕은 지식이잖아요. 넓고 얕은 지식. 전 그것도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왜냐면 이름에 대한 얘기 좀 이따 하더라고요. 이름에 대한 논쟁이 엄청 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그냥 평이하게 교과서적으로 정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장자를. 그래서 하고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나중에 하면 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재밌게 해보고 노자 싶어요. 한번 제대로 하세요. 네. 장작 끝나고 나서도 제가 핀잔을 줬어요. 야, 이거 너무 너무 쉽게. 평이하다. 재미없고 너무 쉽게. 그리고 나서 빵 터졌죠. 내가 뭘 잘 모르는 것 같아. 김동인 때문에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잠깐 얘기하면 뭐죠? 우리 이름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죠, 그죠? 이름을 처음에 이제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으로 정한 다음에 끊임없이 이 이름을 바꿔야 된다. 라고 제가 계속 태클을 걸었고 깡선생도 그렇고 김도인이랑 독실이도 뭐 바꿔도 좋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 같지, 그죠?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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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우리가 아까 전에 깡 선생이 지적해줬지만 저도 이제 어디에 방점을 찍은 거냐면은 지적 대화가 핵심이었던 거야. 지적 대화를 하는 거고 그런데 지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전문 지식만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공통 분모를 가질 수 있는 넓고 얕은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넓고 얕은 지식은 그냥 어떤 뭐 수식어였고 지적 대화가 핵심이었는데 많은 분들은 그 긴 이름 중에서 하필이면 얕은에 너무 집중하시는 거야. 얕다. 맞아요. 아마추어들이 뭐 대충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하잖아. 하는 방송처럼 좀 뭐 맞는 말인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그러니까 사실 저희 뭐 다 석박사를 하신 분도 있고 저처럼 중간에 때려치신 분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따로 도서관에 살면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박사 안 했다는 걸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학력이 제일 낮아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는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크로스 체크도 하고 책도 이거저거 뒤적거리고 그런 노력들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부족한 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전문 실제로 하나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항상 그게 사실 좀 컴플렉스지. 그렇지. 저희도 항상 좀 스스로를 반성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방송 나가고 나서 후기 들어오면 그래서 얕은이라는 지식 제목 자체가 약간 거부감이 들었던 것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 선생이 바꾸자. 저는 계속 일단 너무 발음이 안 되니까 나는 아직도 못하겠어요. 넓이 얕. 저희 아버지는 한 10번쯤 물어보고 있어요. 계속. 지대 뭐라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건데 지금은 일단 어쨌든 지대까지만 치면 나와요. 잘 됐으니까 뭐 이대로 잘 열심히 준비해서 가야죠. 깊은 지식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럴수록 좋은 마무리시켰습니다. 이제 과거도 물어봤고 현재도 좀 물어봤으니까 미래를 한번 물어봅시다. 지대너비아시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지. 근데 요거랑 좀 같이 묶어가지고 또 어떤 주제를 좀 다뤘으면 좋겠는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김도인은 어떠세요? 저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랑 이름에 대해서 처음에 불만스러워했던 거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좀 처음에 지적 대화는 문제 없는데 넓은까지 문제 없는데 얕은 지식이 싫었어요. 특히 또 전공 그러니까 그 공부했던 전공이 있으니까 공부를 사실은 김도인이 정말 오래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모르게 약간 배타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얕은 지식을 그냥 이렇게 쉽게 익히는 거를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통 대중서로 나온 일반화된 책이 모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쉽게 입문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내용이 너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드론서들. 편식하거나 편협한 지식을 습득하는 나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 사장님 굉장히 확고하게 이 제목이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무슨 제목? 우리 제목. 저희 팟캐스트 제목. 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또 뭐 강력하게 뭐 의견 어필해서 뭘 바꾼 스타일은 아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속으로 투덜대시죠. 아니요. 약간 무심한 편이에요. 화를 내요 저한테. 예. 소크라테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 싶은 방향이랑 일치하는 건데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이제 달아주시는 거, 의견 남겨주시는 것들 저도 카페나 이런 데 항상 들어가서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일일이 댓글 달지 않지만 확인을 해요, 늘. 그러면 어떤 게 되게 놀라우냐면 너무 다양하신 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게 하나의 그냥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몰랐었던 주제인데 이거 들어보니까 흥미가 있다. 아니면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전공자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다 해서 이제 팩트나 이런 것들 피드백을 정확히 해주시고 이러니까 많이 배워져요. 이게 하나의 굉장히 공유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니거나 여러 가지 학계에서 분위기 느끼면
전문가들만 말할 수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대화에서 배제되거든요. 학교를 다녀도 박사과정이면 중심적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되고 너희들은 아직 미숙한 상태니까 자기 개인적 의견을 배제시켜요. 그러니까 대화회장에서 차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주체적으로 참여하신 거예요. 막 대화에서 나 이거 관심 있었다. 내가 아는 건 이거랑 다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희 4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4명은 그냥 이런 거 있어 라고 물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 이렇게 물품을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막 알고 있던 거에 대해서 새로운 대화 맥락이나 새로운 장소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4명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청취하시는 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만들어가는 방송이란 생각이 들고 이게 정말 필요한 공부고 이게 정말 필요한 인문학, 뭐 가학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대본도 없이 되게 잘 얘기하고. 그랬어요. 발음 괜찮았습니까? 발음은 괜찮았어요. 네. 뭐야 이거 거의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돼버렸네. 일단 다른 분들도 좀 들어야죠.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거고 사실 저희 4사람만 이거 이끌어 나가는 게 사실 저는 좀 벅차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다루고 싶은 방송들도 일단 철학 쪽 방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저희 에피소드로. 에피소드로.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고대랑 근대까지만 좀 공부를 했지 현대는 진짜 무식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재밌게 다뤄주실 수 있는 분들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최 사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 방송은 우리 4명만 뭐 하는 거에서 좀 더 확장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지식에 관심이 있었고 뭐 계속 그쪽 분야로 전문을 하시든 아니면 과거에 공부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는 분이시든 간에 그쪽 분야에 좀 재밌는 대화거리가 있는 분들과 함께 이런 넓은 지식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뭐라고 합니까? 허브? 잉여 지식인들의 허브. 요즘 또 잉여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뭐 합니까? 노가리라도 써봐야 모여서 까야지.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 방송이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목표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 최 사장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약간 계몽적인 방송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건 싫어. 교조적인 거. 교조적인 거. 근데 저는 욕심이 사람이 좀 못 돼서 그런지 자꾸 좀 훈계하려고 들고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를 훈계하시잖아요. 좀 그렇죠. 맨날 나는 다 댓글로 맨날 깐죽댄다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태도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 하고 싶은 방송 주제들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좀 우리 현실을 좀 불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주제들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족 괴담 같은 것도 사실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한민족 공동체 안에 인종차별주의가 제가 봤을 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고 또 요즘 보면은 갑을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양유업 사건이라든가 뭐 대한항공 사건이라든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갑질이 나쁘다 저놈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댓글들 잘 읽어보면 다 자기는 의리야. 그렇잖아요. 근데 갑을 관계에서 누군가는 갑질이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다들 자기는 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자기도 누군가의 갑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반성의식 같은 게 안 보이는 느낌도 낳고 그래서 그치.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자기를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주제들을 선정해서 좀 의견을 나눠보면 비판 많이 받을까요? 악성 댓글들이. 저희는 지금까지 잘 얘기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갑자기. 저는 모르고 있었나. 얘기하다 보니까 문득.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주제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중립이고. 어쨌든 그런 주제들도 가끔 가다가 한번 선정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건 깡 선생 중심으로 한번 저희가 저는 빠지겠습니다. 저는 빠지고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기 공개됐다고 이제 네. 몸살이 시작하는 거예요. 몸살해야지. 저는 그 방향성이 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 사실 얘기했었었는데 예전처럼 그냥 마음 편하게 우리끼리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이거는 우리가 전문가로서의 어떤 의견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내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그거를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요.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들으시는데. 근데
다르게 말하자면 그 깡 선생님의 정체성이라는 게 아까 뭐 이렇게 좀 강력하게 도발하면서 깐죽거리는 거라고 하시면 저는 누구나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정말 그래라고 이렇게 좀 일단 반박하고 보는 반박이 맞아요, 아니지 맞아요. 일단 비판하고 보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욕을 먹지 않는 걸 알고 사실 그 조선족 편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팠었던 편 중에 하나였거든요. 일베편이랑 그 두 개는 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무슨 얘기를 해야지 인문학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정답인지는 다 알잖아요. 맞아요. 뻔한 거야.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야. 욕먹지 않는 것들을.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가를 고민을 하면서 나는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과연 우리가 보편적으로 맞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가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지금까지 고수하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점점 움츠러들고는 있는데 괜찮아. 계속 움츠러들다가 이렇게 딱 해갖고 우리가 정답을 얘기하고 서로 훈훈하게 끝나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가려운 부분이 계속 가려운 그런 방송이 되는 것이 편한지 우리가 좋은지 아니면 되게 날이 센 거고 날 서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우리가 엄청나게 욕은 먹지만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줬다 이 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왜 가야 되는지 사실 고민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 사장님은 이미 노출돼서 이제 되게 착한 편을 드실 것 같고 정답을 가야죠. 정답을. 어그로를 끄는 거가 한번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해도 어그로는 들어오니까 예, 어쨌든 전문 어그로꾼의 길로 나서겠다는 독실님의 선언. 잘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모르겠다. 축하드립니다. 또 그 생각도 했어요. 카페 같은 걸 보면서 카페랑 팟빵 후기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이분들이 방송을 해야 된다 싶을 정도로 너무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식견과 어떤 그냥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이 배우는 분들이 많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한 것들이 좀 부끄럽다 싶을 정도로 사실 저는 오히려 어떤 분들은 다른 패널 분들은 얕다고 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 별로 안 좋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썼던 걸 얘기하던 후생유전학을 그냥 예를 들면 생각이 나니까 실제로 생물학 전공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카페에. 그분들이 볼 때는 너무 얕은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사실 좀의 도움을 준다면 더 풍성하고 좋은 방송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냥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부끄럽고 좀 부족하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넓고 얕다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전 그게 좋아요. 자랑스러워요. 오히려 그 수생 유전학을 설명한 부분이 굉장히 얕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 어려웠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는 어려웠어 진짜로. 근데 어려운 부분이 맞아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유전을 안 한 상태로 갑자기 후생 유전을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모르겠다. 야 장황하게 얘기해 그냥 나가야 돼 이놈 시키야. 말이 많았어요. 1년인 데서 나가야 돼가지고 맨날 나가. 마지막 질문. 우리 너무 언제부터 이렇게 진지 빨았어? 진지한 거 말고 지대너벽 같은 질문으로 한마디씩 하면서 오늘 지대 어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요거 답한 다음에 끝내는 거야. 진짜로 외계인을 만나면 뭘 하시겠습니까? 요거 하면서 끝내도록 합시다. 저부터 빨리 답변을 드리면은 저는 저 자신을 생체 병기로 만들어달라. 그래서 특수 대나무 코팅을 해주셔서 저를 온몸을 대나무 섬유질로 코팅된 인간 죽창으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크게 한번 혁명을 그래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각하게. 왜냐면 우리 선조들은 위정자가 잘못하게 되면 죽창을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국가와 이 공권력의 힘이 너무 커졌죠. 네. 그래서 언론과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거의 장악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생체 병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죽창 됐는데 나중에 죽통밥으로 사용되는 거죠. 죽통밥. 알겠습니다. 바이오 생체 병기로 저를 꼭 개조시켜달라. 그래요? 이 무슨 얼토당토하는 답변이 질문 자체가 이상했으니까. 알았어, 오케이. 그다음 김도인 외계인 만났어. 뭐 할 거예요? 저는 소주에 이온 음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외계인한테 소주에 이온 음료를 찾아드리겠다. 이유는요? 샤랄라라. 미친 거 아니야? 방송을 막장으로 그냥 파국으로 이끌고 있어 그냥.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독실이 외계인 만났다.
저만 진지하게 생각했나 봐요.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너무 궁금한 게 많잖아. 다 물어보기 시작할 것 같아. 종교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왜 왔어요? 다르다. 여기 왜 왔어요? 이렇게? 또 있고 어디까지 시켜봤었냐. 너네 과학기술 어떻게 돼 있냐. 어떤 행성에서 살고 있냐. 어떻게 왔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일반 상대성 이론이 실제로 맞는 거냐. 그렇게 차원이 접혀 있는 거냐. 어떻게 공간 이동은 가능한 거냐부터 시작해서 너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냐.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독실이의 그 악성 댓글러들이 하나 더 늘겠습니다. 외계인들도 외계인들도 네. 귀찮게 왜 물어보냐. 이상해. 이러면서 뿅가리 세트나 먹고 싶은데 이상한 거 물어본다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외계인 만나면 잘 지내려고요. 잘 지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까 전에 저는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 얘기 못했으니까 좀 연결해서 얘기하면 이 상태를 유지할게요. 저희가 뭔가 변화하거나 움츠러들거나 그러지 않고 원래 했던 대로 그냥 여러분들의 비판이나 칭찬이나 다 수용해가면서 원래 모습 변치 않고 잘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착한 대답인데? 가늘고 길게 살아남았어. 오래 하는 게 이기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한 10년 잡고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많이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1년도 잘 준비해가지고 남은 1년이라는 건 1년 남은 건가요? 1년씩 갱신하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갱신하면서 1년만 더 하면 끝나. 연봉 계약은 주냐 이거? 야 이거 열정페이 받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지대 어워드 마치도록 할게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